점심도 잘 드셨죠? 아, 너무 맛있습니다. 뭐였을까? 백반 진짜 맛있었습니다. 전라도식. 그 이 동네에는 저기 정읍 중에서도 이반면 중에서도 대흥리라는 동네예요. 이름이 대흥이잖아요. 우리 흥비가의 흥이 나다 할 때 가뭄의 그 흥입니다. 여기는 이제 커뮤니티 센터인데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선진국이잖아요. 행정자치부에서 읍면동에 이런 커뮤니티 센터를 다 지어주고 있어요. 이제 정읍에도 많이 있는데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저한테는 굉장히 뜻깊은 동네인 것이 바로 옆에 저희가 가려고 하는데 왼쪽이 여기서 왼쪽으로 보천교라는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강진상 계열의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 한때는 600만 교도 신도가 있었다고 하고 주장이 그 총독부 기록에 이렇게 되어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신흥 민족 종교의 총 본산이 이 동네입니다.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이분들은 그때가 나라를 잃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때시자 나라국자를 써가지고 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겠다는 뜻을 음으로 양으로 또 드러냈어요. 그리고 이곳을 수도 고읍지로 정할 것이다. 이렇게 본부를 여기에 두고 포교를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널리 알려진 얘기 중에 하나는 보천교 차월곡 근데 굉장히 여러 얘기도 많지만 제가 카톡에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거기에는 보천교 지금 현재 대순진리회의 시각에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고 제가 그쪽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우리나라 그 독립운동사와 관련해서는 김구와 이승만이 공히 인정하는 독립자금을 가장 많이 전해준 조직과 기관이 여기 보천교입니다. 두 분의 그 당시의 독립운동의 지도자가 좌우의 그 중도와 이게 이제 주요 지도자들이 다 인정했고 감사 인사를 아주 덕진하게 해방축도했어요. 그 정도로 이제 기여를 독립 자금을 지원한 기여를 많이 했는데 1935년인가 이쯤에 이제 차천자라고 스스로 차천자라고 사람들이 불렀고 스스로 이제 이름은 월곡이라는 호를 쓰는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다 한꺼번에 다 무너지다시피 했어요. 종교와 조직도 무너지고 신앙 체계도 무너지고 그다음에 이 마을도 이제 점점 더 쇠락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금은 이제 이 모습으로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 마을에 온 이유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정읍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우주의 배꼽이 정읍이다 이거를 나름의 믿음으로 가지고 살았는데 정읍이 우주의 배꼽이다라는 그 썰이 나오게 된 배경이 됐던 게 여기입니다. 이 동네가 한반도의 축이고 단전이고 우주의 배꼽이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나 봐요. 그 오르내린 얘기를 김지하 선생이 아주 기민하게 포착해가지고 1980년대 초에 대설남이라는 소설에 이것을 썼어요. 그 내용을. 그리고 제가 그 글을 나중에 읽고 정읍에서 태어나고 고등학교까지 마친 입장에서 크게 감동 감화를 해가지고 일찍 귀향을 20대 후반에 귀향을 해서 지역에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 배경이 됐던 게 우주의 배꼽이고요. 이 마을이 현장이다. 그 덕분에 제가 지용이 중학교 때 만났습니다. 정읍에서 제가 이러저런 활동을 하는 가운데 지용 아버지하고도 인연이 있어가지고 지용 아버님께서 활동을 많이 하셔서 같이 만나서 이러저런 활동하는 가운데서 손잡고 나온 어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결정적인 거는 그 마을 이야기나 보천교 이야기를 구구절절하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결정적으로 우리 지금 공연과 관련해서는 우리 공연의 이름을 생명평화 합굿이라고 이렇게 같이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보천교 역사에서도 그렇고 지금 대순진리 역사에서도 그렇고 강증산을 추종하시는 분들의 역사에서도 그렇고 여기가
천지굿이라는 이름의 퍼포먼스가 이루어졌던 마을입니다. 정말 도청의 군주가 저기에서 강증산이 나중에 결혼을 한 고씨 부인한테 우주의 100권을 넘겨주는 퍼포먼스를 하게 되는데 제가 톡으로 보내드렸죠. 그게 대순전경에 그 이야기도 남겨져 있는 거고 기록되어 있는 거고 그 퍼포먼스를 우주의 대권을 당신에게 여성에게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퍼포먼스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그 당시에 강증산의 언어로는 천지공사라고 합니다. 천지공사라고 하는데 천지공사를 김지아 시인이 굉장히 유심히 읽고 사태를 읽어보고 그것을 다 자기의 생명사상 개벽담론으로 재해석을 해서 천지공심하고 연결을 시켰어요. 천지공심의 퍼포먼스를 우주의 도수를 바꾸는, 우주의 틀을, 질서를 바꾸는 그런 퍼포먼스를 천지공사라고 그때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에 기반이 되는 게, 기초가 되는 게 천지공심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만이 우주와 함께하는 인간의 마음이 있어야만이 천지공사의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주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희가 지금 주제로 잡고 있는 그늘이 우주를 바꾼다고 하는 저변에 깔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천지공사를 했던 현장에서 천지공심의 마음을 가진 우리들이 21세기 2024년의 오늘의 방식으로 주로는 예술적 형식으로 또 다른 천지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때는 천지굿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생명평화굿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고 천지공사, 천지공심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세 번째 얘기까지 세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천지공사, 천지공심의 마음을 조금 사회적인 것으로 확장시켜서 김지아 시인이 주장했던 개념이 우주 사회적 공공성. 그 당시에 사회적 공공성이라는 개념이 널리 소통이 됐었고 그걸 이제 독일의 사회학자 하버마스가 한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시민사회에서 수용을 했었어요. 사회적 공공성이라는 개념을. 근데 김지아 시인은 거기에 우주를 붙여가지고 이 천지공사를 했던 것이 당대에 살아가는 인간들을 위해서만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인간들 위해서만이 아니고 당시에 핍박을 받던 억압받던 백성들 또 한국의 한민족 일제에 의해서 침탈을 당했던 조선의 백성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비인간 존재들을 함께 생각을 하면서 천지공사를 했잖아요. 나무와 풀과 그리고 더 확장이 되면 이제 우주 전체가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그것을 김지아 시인이 다시 가져와가지고 사회적 공공성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우주 사회적 공공성을 쓰게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회적 공공성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관심을 우리와 함께 항상 같이 연결되어 있는 우리 다른 존재들 함께 사는 방법, 함께 사는 미래 이런 것들 같이 만들어가자 이런 의미에서 우주 사회적 공공성을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서양 사람들 공부를 해보니까 라투르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코스모폴리틱스 이런 얘기를 해요. 우주 정치학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우주하고 우리가 동아시아에서 사용한 우주라는 개념이 약간 다르긴 한데 어쨌든 큰 틀에서 보자면은 저는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지점에서 코스모폴리틱스, 우주 사회적 공공성 이런 것들이 만나는 지점이 있는 것 같고 그것에 어떤 시발점이 됐던 역사적인 어떤 현장이 이곳이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모시게 됐고 마침 여기에 좋은 연습장이 있고 숙박시설이 있어서 또 맛있는 밥집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하고 만나게 됐습니다. 지금은 일단 이 앞에 그 퍼포먼스를 했던 집 안에는 지난번에 보니까 좀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저분들이. 아니 아예 문을 걸어놔. 못 들어갔죠. 대문까지 생겼어요. 대문 앞에까지만 가서 보고 그다음에 저쪽에 건너가 보면 이제 도청교가 가장 흥할 때 지어놓은 11전이라는 큰 건물의 기초공사 현장
흔적이 남아 있어요. 거기를 한번 둘러보고 이야기 조금씩 나누면서 한번 둘러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얼마나 거했냐면 여기에 있는 건물들을 뜯어서 서울에 있는 조개다. 그러니까 서울의 경복궁에서 딱 한 칸 모자라게 여기다가 똑같이 졌네. 할 정도로 일설에 가면 어마어마한 그 경복궁에 있는 그 제일 큰 건물이 뭐라고 그러죠? 정해로? 아니 제일 지금도 나 근정전 근정전. 근정전보다 더 규모가 그런 정도로 어마어마한 세력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풍수적으로 보면 이 거창한 풍수가 아니라 이쪽 지역을 보면 여기가 뜰하고 붙어 있는데 산이 옆에 있어요. 산도 아니고 뜰도 아니고 비단비야. 그러니까 요 라인들이 보면 예전에 그런 물건들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아까 천지 공심이라고 하는데 그 이전에 조금 저 아래쪽에 살았던 양반이 이제 천하는 곡물이라 얘기했던 정열이 여기 보면 다들 산과 뜰이 만나는 그 근처 비단비아 지역이 뭐냐면 뜰에다 나오는 곡물과 산에다 나오는 곡물들이 다 만나서 소통이 일어나는 곳이라 경제의 중심지기도 하고 사람들이 돌아가는 곳이죠. 그런데도 이렇게 큰 물견이 만들어지고 일단 또 움직이면서 여기가 이제 도읍지로 삼을 땅으로 사람들이 여겼기 때문에 특히 경상도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사를 왔거든요. 가산을 정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마을을 이루고 살아야 되니까 산업이 또 있어야 되거든요. 직물과 관련된 이제 면집 이런 것들이 여기 염색 공장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옛날로 하면 신장로라고 할 수 있는 큰 길이 이 시골 마을에 뚫린 거거든요.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한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다 중간중간 같이 얘기 나누도록 하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사천자 차월복 선생님의 막내 아들님 봉자 남자 쓰신 어르신인데 그분이 5년에 여기 사셨거든요. 아주 비난하게 사셨는데 그분에게 제가 한 2년 정도 한국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격주로 한 번씩 와가지고 조그마한 골방에서 선생님하고 공부를 했는데 너무 안타까웠던 것이 너무 살림이 붕해가지고 연탄불 떼고 그때 살았는데 뭐 연탄불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먹고 살기 힘들게 그 후손들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고 저희 막내 아들 이름을 그 공짜 남자 어르신께서 지어주셔가지고 저한테 또 개인적으로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앞으로 한번 가보시죠.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서 왔고요.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아 그래? 어디서 왔나고요?